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인사가 났어요. 바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지금 검찰총장은 없죠. 그래서 검찰총장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요 일제히 비판하고 있고,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없이 지난번 원포인트 인사에 의해서 오늘 대규모 인사를 한 걸 가지고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인사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 많이 발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검사장급, 그 다음에 이제 고검장급, 이걸 검찰 내에서는요 대검 검사급이라고 하는데, 대검 검사급 고위 간부들 33명 인사가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당했던 인물들이 많이 이제 원대 복귀, 정상 복귀해서 영전 승진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잘 나갔던 애완견들은 이제 의원 면직 처리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중에요, 이제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정현, 최근에 여성 최초의 검찰총장 후보로 물러나게 오른다라는 이 노정현 창원지검장이요, 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고검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성 검사장은요, 이 조희진 전 서울 동부지검장이 제1호 했는데 고검장 승진은 못하고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정현 창원지검장 25기인데요 1호 여성 고검장이 탄생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정현 부산 고검장이 언제라도 검찰총장에 갈 수 있는 계급은 일단 확보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미 경선 국면에서 공약상으로도 탈원전 이거 제대로 말하자면 폐기 처분하겠다. 그래서 원전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서 미래 먹거리를 좀 챙겨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현장을 찾아서 이 원전업계 관계자들하고요 오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되는 문재인 정권의 이 원전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원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우선 원전 기술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제대로 살려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수출 없이는 우리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전 수출도 이제 전면 재개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말이죠, 이석 대표의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징계 심의회가 열리는데요, 이 징계 문제에 관해서 정면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요, 그 다음에 신평 변호사 둘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이 되면요, 이 최강욱 의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정도 되면 배지 털고 내려와야만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국가에 대한 공복이 뭡니까?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배지 떼고 아예 사표를 내고 나오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죠,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느 정도 나오는 다음에야 지금 현재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선거 기간 중에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사 중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재판이 지금 항소심입니다. 중단을 선언했어요, 재판장이.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인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의 지침, 이 방향을, 이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선 대검 검사급 검사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의 공백을 해소한다. 그 다음에 선거 민생 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를 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요, 이 기준은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리고 그간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이런 취지하에 이런 기준으로 오늘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법무부. 그래서 오늘 인사는 총 33명인데요. 10명의 검사장급 승진, 그리고 검사장급 이동 2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요, 일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됐던 일부 검사들이 승진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해가지고 보복 좌천 인사학살을 당했던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이분은요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대검 반부패부 강력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 3부장을 했던 28기 이진동 서울고검감찰부장과 그리고 또 같은 28기 신흥석 서울고검검사는요 각각 대전지검장하고 의정부 지검장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이진동 검사의 경우에는요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고, 신흥석 검사의 경우에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입니다. 28기 대표적으로. 그리고 서울시에 파견됐던 특수통 노만석 검사는 29기인데요. 서울고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9기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이 검사들 2명이 더 승진했는데, 대검기획조정부장 송강 청주지검 차장이 임명이 됐고요.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은 서울 북부지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특히 이 정영학 서울 북부지검장은요 한동훈 장관과 친분이 두텁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과 또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황병주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우 중앙일검 1차장은요 대검 과학수사부로 승진 판례를 내서 29기가 말이죠 이번에 대대적으로 승진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25기에서는요 이 고검장 승진을 했는데 대부분 이두봉 인천지검 대전고검장, 최경규 의정부지검 지검장은 대구고검장, 이주형 울산지검장은 수원고검장, 수원 고검장에는요 그동안 애완견했던 김관정이가 수원 고검장으로 있었죠. 그리고 앞서 서울 고검장은 김우곤 전 대구지검장이 인사 승진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환섭 대전 고검장 24기인데요. 이분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26기에서는요 특수통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첫 여성 고검장이 탄생했는데요. 노정현 창원지검장 25기 부산 고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또 유일한 여성 검사장 승진자도 있어요. 30기인데요. 김선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형사부장이 됐는데, 이 김선아 씨는 대검 형사부장은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공판 3부장을 맡았었고, 이원석 대검 차장이 어디서 왔느냐, 제주지검장 하다가 대검 차장으로 승진 발령 났잖아요. 그래서 이원석,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뭐 이름이 생소한 분들이 뭐 상당수 생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법조인들 빼놓고는요 더도 뭐 생소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사의 특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분들,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친분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전문성으로 본다면 특수통들의 발탁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특수통들. 그리고 기수별로 보면은 29기가 대대적으로 검사장으로 승진을 많이 했고, 25기는 일제히 고검장 승진을 한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특징인 것 같고요. 이번 이 고검장급 인사와 관련해서 차기 검찰총장 인물을 한번 눈여겨보면요. 그동안에 언론에 오르내렸던 사람 중에서는 노정현 창원지검장이 부산고검장, 그리고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전 제주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 와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말이죠. 오늘 인사와 관련해서 이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던 인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그리고 이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 이런 사람들은요 의원 면직 처리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이러한 이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요 이 박주민 의원이 오늘은 대대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 한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영화 더 킹의 주인공인 검사가 자신이 언젠가는 검찰총장 혹은 법무장관 혹은 민정수석 중 한 자리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꿈을 모두 그것도 동시에 실현하는 검사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다. 그러면서요 그 이후로는 한동훈 장관은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 검증 업무를 하게 되었고,
인사검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공사인 상태에서 한 차례 인사를 단행한 후 다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 검찰총장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러니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고 검찰 독립을 제대로 이루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지원도요, 어제 21일 날 한 장관이 검찰총장도 없이 계속 검찰 인사를 하는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 패싱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울분을 토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순리적으로 빨리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남 창원에 위치한 원전 산업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투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서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원전 기술을 제대로 살려서 원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원전 산업 국내적으로 잘 가동해가지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국제사회의 원전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필요한 금융 지원도 하겠고, 그리고 시장 확대,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이제 원전을 지난 5년 동안 죽이다 보니까 말이죠, 일감이 없어요. 일감. 그래서 일감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부의 입장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산업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말하자면 이 먹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 아마도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서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겠다. 그리고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 온타임 온버짓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원전의 경쟁력이다. 이러한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고 원전 기업 여러분들하고 협력업체가 생태계를 수십 년에 걸쳐 단단히 구축한 결과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투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쭉 현장을 쭉 한번 시찰했어요.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이런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쭉 둘러보고요. 원전 산업을 추진한, 탈원전을 추진한 이 관계자들이 이런 걸 다 보고 지역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제대로 둘러봤으면 이러한 의사결정을 했을지, 즉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을지 참 의문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원전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지금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그러면서요, 정책 방향은 잡았는데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는 방향은 잡았지만은 방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산업 현장, 공장의 활기를 찾고 또 그야말로 신나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는요, 적법 절차와 그 다음에 기준은 준수한다.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미래 원전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현장에서 갖게 된 것은요,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달에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해가지고 원전 산업을 직접 챙기겠다. 다시 방문하겠다. 이렇게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 이번 원전 산업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일감 창출, 금융 지원, 시장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해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 완전 폐기를 선언하고 원전 산업 복원에 첫 발을 뗀 자리라는 점에서 의무가 크다. 그래서 이런 현장 방문은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원전 수출을 통해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요, 오늘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중기부가요,
원전 산업협력업체 지원 대책, 그 다음에 원전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업체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올해 원전 협력업체 925억 원의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한다. 그 다음에 2025년도까지 총 1조 이상의 일감을 신주 발주한다. 그 다음에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지원하고 일감의 연속성 강화를 추진하고 총 3,800억 원의 3,8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고 6,700억 원 규모의 기술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전 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1,000억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한다. 그래서 정책자금 500억, 특례보증금 500억입니다. 그리고 중진군과 은행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부실 발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원전 중소기업 특화 R&D 신설 및 한수원 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 지원,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원전, 그야말로 이제 탈원전은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해서요, 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한 쓰레기통에 버려서 제로 베이스에서 제대로 원전 산업, 그 1조 원 일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말이죠, 이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원전업계를 피로하게 만들었는지, 손해를 입혔는지 보면, 매출이 말이죠, 2016년도에 5조, 매출이 5조 원, 총 매출이 그러니까 5조 5,034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4조 573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무려 26.2%가 줄어들었고, 수출은요, 같은 기간 1억 2,641만 달러에서 1억 2,641만 달러에서 3,372만 달러로 급감했어요. 급감. 4분의 1%나 줄었어요. 그리고 인력도 말이죠. 업계 인력도 같은 기간 동안에 22,000명에서 19,0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이 우리 원전 업계를 그야말로 도산시키다시피 했는지 그 역사적 책임, 이 문재인 정부 반드시 책임져야 되겠고요. 자, 이게 이 외환 사태 때 말이죠. 외환 정책, 이거 국가 경제 정책 잘못해갖고 전부 실형 살았어요. 이거 원전 업계를 이렇게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사법적으로 재단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이 외환 위기를 왔을 때의 그러한 이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부여한 그 법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잘 연구해가지고요, 이번 원전 정책을 갖다가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국가 원전 산업을 얼마나 엉터리로 그야말로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인력 유출, 인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무려 14.9%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원자력학과 졸업 인력의 취업률은요, 2018년도에 45.8%였는데 301명, 2020년도에는 36.9%로 22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서울대, 부산대와 같은 13개 대학의 원전 관련 학과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95명의 전공생이 자퇴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얼마나 정말 원자력 산업,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이준석 대표 오늘 저녁에 징계하면 이거 2024년 선거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치명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신평 변호사 정반대, 아니다, 내 예측은 그렇지 않고 반대다, 이러한 반박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신평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계속 끌고 가면 거꾸로 총선에 커다란 암운을 들이게 된다. 이준석 대표가 갖는 정책성의 집약, 상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능력주의고 둘째는 청년층의 젠더 문제 갈라치기다. 그러면서요, 이 공정한 세상은 이제 향후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 대표가 목을 메고 강조하는 능력주의는 공정성 실현의 저급한 단계에 머물고 있고, 젠더 갈라치기는 이대남을 끌어오는데 성공했지만은 이대녀는 물리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 선거 결과 판독으로 너무나 명백해졌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구체적 실리를 따지기에 앞서서 정치적 어젠다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대남과 이대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어젠다, 즉 공정의 가치를 내걸고 그 실행에 매진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 당당한 정치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식의 치졸하고 근시한 척이며 정치공학적 태도를 버려야 마땅하고 역사 앞에 떳떳이 서서 공정의 기치를 뚜렷이 내걸며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힘의 장래가 보장될 것이다. 과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만한 자생력을 대선이나 지선의 승리로 가지게 되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요. 잘 모르겠지만 나 역시 국민의힘이 갖는 새로운 역사의 창출력에 반신반의하고 입당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이준석야말로 멘토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걸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도는 이유, 이거는 뭐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신평 판사, 이 변호사와 같은 생각을 갖는 이 당원이나 국민도 상당한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여론들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번 방송은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의원, 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 규명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서울고법 형사 6-3부 재판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항소심 공판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사건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2020년 총선 때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근무 당시에 조국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서 내용, 이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허위 사실인데요. 이게 재판에 넘겨져 갖고 작년 6월에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이 선고된 이후에요.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최광욱 의원은 자신의 이런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그 당시에도 지난 3월 달에도요. 고발장 전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고 수사 진척 상황이나 기소 여부를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리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재판부가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1심 선고 때까지는 심리를 멈추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결론이 아닌가 싶고요. 손준성 인권보호관 첫 재판은요. 오는 6월 27일에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상당한 시일이 좀 지난 다음에야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